오늘 2026년 4월 3일 김천실 내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은 단순한 1승 추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GS칼텍스는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하며 시리즈 2연승을 기록했고 이제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표면적으로 보면 기세를 탄 팀의 당연한 결과처럼 보일 있다. 그러나 과연 이 결과를 단순한 흐름의 연장선으로만 해석해도 될까? 정규리그 3위 팀이, 그것도 상대 전적에서 크게 밀렸던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는 이 장면은 단순한 이변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인가? GS칼텍스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단순히 분위기나 기세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경기 내용은 훨씬 더 복합적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부터다. GS칼텍스는 준 플레이오프부터 챔피언 결정전까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경기 전승 숫자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다. 하지만 정말로 이 팀은 강해서 이긴 것일까? 아니면은 단기전에서 더 잘 작동하는 구조를 가진 팀일까? 단판, 승부와 3전 2선 승제, 그리고 5전 3선 승제까지 이어지는 포스트 시즌에서 흔들림 없이 같은 경기력을 유지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왜 GS칼텍스는 경기 수가 늘어날수록 더 강해지는가? 보통은 체력 저하나 변수로 인해 경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팀은 오히려 조직력과 호흡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승세는 폼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단기전에 최적화된 설계였던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질문해야 할 부분은 정규리그와의 괴리다. 정규리그에서 한국도로공사의 1승 5패로 밀렸던 팀이 왜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팀처럼 보이는가? 단순히 포스트 시즌은 다르다는 말로 설명하기엔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전술인가? 선수 활용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인가? 특히 주목할 점은 경기 초반 주도권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시리즈에서 초반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왜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과감해지는가? 심리적 부담이 커질수록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미 팀 내부에 정립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실제 경기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 2차전에 세트별 전개를 뜯어보면 단순한 접전 승리라는 결과 뒤에 훨씬 더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다. 1세트에서 GS칼텍스는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공격 분산으로 출발했다. 왜 굳이 에이스에게 몰아주지 않았을까? 상대 블로킹을 흔들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준비된 패턴이었을까? 중요한 거니 선택이 상대의 리듬을 초반부터 끊어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승부는 이미 1세트에서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닐까? 하지만 2세트와 3세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모마를 중심으로 한 상대 방역의 흐름을 내주었고 GS칼텍스의 공격 효율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이건 단순한 경기력 저하였을까? 아니면 상대 전술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였을까? 더 나아가 왜 범실이 같은 타이밍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 준비된 팀이라면 이런 흔들림조차 계산된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승부의 분기점은 4세트였다.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뒤집는 장면. 흔히 집중력이라고 표현되는 이 순간은 과연 우연일까? 서브와 수비가 동시에 살아나며 균형을 무너뜨린 이 구간에서 GS칼텍스는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버렸는가? 단순히 잘된 플레이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를 선택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결국 5세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기울었다. 초반 연속 득점으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은 GS칼텍스. 그런데 여기서 더 날카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왜 GS칼텍스는 마지막 세트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가? 보통은 압박이 극대화되는 순간인데 이 팀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리드 상황에서의 운영, 능력, 이건 경험의 문제일까? 아니면 시스템의 결과일까? 그렇다면 GS칼텍스의 승리는 구조의 승리인가? 아니면은 개인의 해결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인가? 가장 먼저 실바를 보자. 35득점. 숫자만 놓고 보면 설명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득점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왜 그녀의 득점은 항상 흐름이 흔들릴 때 터지는가? 체력적으로 분명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왜 일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는가? 이것은 단순한 에이스의 능력일까? 아니면 팀 전체가 실베에 언제 맡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일까?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만약 실바가 막혔다면 GS 칼텍스는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팀이 여전히 에이스 의존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건 보조 공격 자원들의 역할이다. 유서연, 권민지, 레이나. 이들은 단순한 지원 역할에 머물렀을까? 아니면 흐름을 바꾸는 숨은 핵심이었을까?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키는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서 특정 세트에서 판도를 뒤집는 장면들이 반복됐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왜 항상 필요한 순간에 등장하는가? 우연일까? 아니면 철저히 설계된 공격 배분의 결과일까? 특히 레이나의 경우 교체 투입 이후 경기의 결을 바꾸는 장면이 나왔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 GS 칼텍스의 강점은 선발 라인업인가? 아니면 벤치 활용 능력인가? 경기 흐름을 읽고 카드를 꺼내는 타이밍. 이것이야말로 진짜 전력 아닐까? 그리고 최근의 존재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던진다. 눈에 띄는 득점보다 블로킹과 연결 플레이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그런데 왜 이런 선수의 가치는 항상 결과 뒤에 가려지는가? 공격이 막히는 순간에도 팀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보이지 않는 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제 시선을 전술로 돌려보자. GS 칼텍스의 운영은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한편으로는 실바라는 확실한 중심축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 루트를 끊임없이 분산시킨다. 왜 굳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 하는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 팀은 왜 복잡한 선택을 하는가? 어쩌면 핵심은 의존이 아니라 통제에 있는 것 아닐까? 실백에 공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몰아줄지를 선택하는 구조. 그렇다면 이 팀의 진짜 경쟁력은 공격력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타이밍에 있는 것 아닐까? 교체 선수 활용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단순한 체력 안배일까? 아니면 흐름을 설계하기 위한 장치일까? 특정 선수가 빠지는 순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선수층이 2영, 8, 54, 800, 애초에 누가 들어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일까?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세터가 있다. 안정적인 볼 배급, 흔히 말하는 무난한 운영. 하지만 정말 무난하기만 한가? 왜 GS 칼텍스의 공격은 같은 패턴처럼 보이면서도 읽히지 않는가? 세터의 선택은 단순한 연결일까? 아니면 상대 블로킹을 조종하는 하나의 전략일까? 결국 전술의 문제는 멘탈로 이어진다. 특히 3세트와 5세트, 가장 압박이 큰 순간에서 GS 칼텍스는 왜 흔들리지 않았는가? 집중력이 좋았다고 말하기엔 그 집중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반복된 경험일까?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이미 팀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까? 더 중요한 질문은 여기다. 연속 실점, 이후에도 흐름을 빠르게 되찾는 능력. 이건 단순한 투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이미 실패,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된 준비된 팀의 특징일까? 감독이 강조한 기존 경기력 유지라는 메시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새로운 변화를 주기보다 이미 잘하던 것을 반복하는 데 집중했을까? 변화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팀은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시선을 반대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GS 칼텍스가 잘해서 이긴 것인가? 아니면 한국로 공사가 스스로 무너진 것인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감독 교체라는 변수다. 챔피언 결정전 직전에 사령탑이 바뀐 팀이 과연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단순한 전술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흔들린 상황 아니었을까? 벤치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한 순간 선수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플레이해야 했을까? 그리고 세터와 공격수 사이에 미묘한 어긋남. 왜 평소에는 연결되던 플레이가 중요한 순간마다 끊어졌는가? 토스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 아닌가? 결국 패턴이 단순해졌다는 것은 선택지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도로공사는 스스로 공격을 잃게 만든 것 아닐까? 더 치명적인 건
결정적인 순간의 완성도다. 왜? 중요한 포인트에서 서브는 약해졌고 블로킹은 타이밍을 놓쳤는가? 압박 때문이라고 하기엔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온 팀이라면 이미 익숙해야 할 상황 아닌가?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경기들을 보고 쉽게 흐름이 넘어갔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흐름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포장하기 위한 표현일 뿐인가? 이제 통계로 시선을 옮겨보자. 1. 2차전을 모두 잡은 팀의 우승 확률 85. 7% 숫자는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 시리즈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할까? 아니면 이 숫자가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는 아닐까? 과거에도 리버스 수입은 존재했다. 그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중요한 건 확률이 아니라 조건 아닐까? 지금의 도로공사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무너진 상태인가?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이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3차전에서 GS 칼텍스가 승리한다면 시리즈는 그대로 끝난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단순한 다음 경기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가? 장소는 서울 장충체육관, GS 칼텍스의 홈이다. 홈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과연 홈이라는 요소가 지금의 흐름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까? 이미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둔 팀에게 장소는 변수일까? 아니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조건일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변수는 체력이다. 특히 실바 지금까지 버텨낸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마지막까지 같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실바의 효율이 떨어진다면 GS 칼텍스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까?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는다. 지금의 GS 칼텍스는 이길 수 있는 팀인가? 아니면 질 수 없는 팀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가능성이고 후자는 구조다. 지금 이 팀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술, 조직력, 멘터, 어느 하나에서도 뚜렷한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한 상승세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형태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리즈는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마지막 변수가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S 칼텍스의 우승 이미 확정된 결과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였습니다.